자, 뒷페이지에 금속 결합 한번 볼게요. 몇 쪽이냐면 172페이지.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랑 금속 원소가 결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속하고 금속은 결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철이 있어. 알루미늄이 있어. 철하고 알루미늄 갖다 붙인다고 둘이 막 결합하니? 그러지 않죠. 그러면 금속 결합은 뭐냐면 한 가지 금속에서 자유전자가 존재를 해서 자유전자는 여기 말에도 표현이 되어 있듯이 전자인데 자유롭다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자유로운 거냐면 어떤 금속이 있어요. 자, 여기 금속이 있다라고 합시다. 금속도 물질이니까 안에 원자들로 가득 차 있을 거야. 그리고 고체니까 이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하고 있겠지. 그리고 원자 안에는 원자 핵도 있고 그리고 안에 또 전자들도 있겠지. 근데 보통의 전자들은 이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전자가 이 안에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금속 원소의 맨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 일부가 이 금속을 벗어나서 원자에 속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원자와 원자 사이를 막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다시 얘기할게. 일반적으로 원자 안에 전자들은 원자에게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원자 안에서 존재를 하는데 이 금속 원자 바깥쪽에 일부 전자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서 금속 원자들 사이를 막 돌아다닙니다. 얘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해서 자유전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전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얘하고 얘의 결합을 유지시켜줘요. 이게 이제 금속 결합이야. 자, 그때 그러면 이 원자에 있던 전자가 일부가 튀어나왔으니까 이 원자는 양이온이 되겠지, 양이온.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금속 양이온 사이를 이 튀어나온 누가 자유전자가 움직여 다니면서 금속과 금속의 결합을 유지시키다. 이게 금속 결합이에요. 자, 그러면 금속 결합 물질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보자.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 자, 책 나온 순서대로 할게요. 첫 번째, 광택. 너네 금속들은 보통 햇빛 같은 거 받으면은 반짝반짝 이렇게 광택이 난단 말이야. 대부분은 은백색의 광택이 나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색 광택이 나지? 금. 노란색 광택이 나죠.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들은 광택이 나는데 광택이 나는 이유가 자유전자 때문에. 자, 금속이 있어. 자, 금속이 있으면 금속 안에 원자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이런 자유전자들이 존재를 해요. 그럼 빛을 받아. 빛을 받으면 자, 빛을 받으면 이 자유전자가 이 빛을 반사를 시켜요.
어디에 있는? 금속 표면에 있는 자유전자. 그럼 사람 눈에 반사된 빛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반짝반짝 이렇게 광택이 보이게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전기 전도성이 나왔네.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 이거를 전기 전도성이라고 그러죠. 금속 고체일 때 전기 통하니 안 통하니? 금속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해? 통하지. 자, 금속이 고체일 때 전기가 통해요. 그치? 왜 통할까? 금속 안에 방금 얘기했듯이 누가 있어? 자유전자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전자들이 이 원자 안에 속박돼 있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다 전기 꽂는다고 하더라도 전자가 흘러갈 수가 없거든. 이 원자에 속박돼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일부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 플러스 그 전기를 꽂아주면 전자들이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될까? 흘러가겠죠. 어느 쪽으로? 플러스 그쪽으로, 그치? 그럼 전자가 흘러가는 게 전기가 흐르는 거지. 그래서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은 전부 다 요거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전자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 이것도 아까 금속을 녹여서 액체로 만들었어. 전기 통합관도. 금속의 녹는점이 높긴 하지만 금속을 가열시켜서 액체로 만들었어. 전기 통합관도. 통해요. 이건 그림 안 그릴게. 얘를 녹이면 이 금속 양이온 겉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전기 꽂으면 어떻게 돼? 자유전자들이 이동이 가겠지. 맞니? 네, 그림 그리지. 그래서 녹였어. 녹이면 금속 양이온이 있고 여기에 자유전자들이 마찬가지 녹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기다가 전기를 꽂아주면 이 전자들이 어떻게 돼? 플러스로 액체 상태에서 막 흘러가겠죠? 그럼 전기가 통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열 전도성. 금속 열 통해요 안 통해요? 열 통하지. 그래서 너네 금속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쪽을 불 가지고 가열을 하면은 이쪽 오른쪽을 만지고 있으면 조금 이따 어떻게 돼? 따뜻하거나 뜨거워지겠지. 그럼 이 열을 누가 여기까지 옮겨주는 거야? 자유전자.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자유전자가 열을 받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열을 가지고 어떻게 해? 이동시켜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열도 잘 통하게 되는데 이 이유도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연성과 전성. 금속은 연성이라는 성질이 있고 전성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연성은 뭐냐면 너네 금속을 가늘다랗게 철사나 이렇게 실같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뽑아내지? 금속을 녹여갖고 이렇게 가늘다랗게 뽑아내죠. 철사 또는 금 같은 경우에도 가느다랗게 금실같이 이렇게 뽑아내죠. 이렇게 가느다랗게 뽑히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하고 금속을 만약에 망치갖고 꽝꽝 두드리면 펴지죠. 펴지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네 망치갖고 금속을 꽝꽝 두드리면 금속이 과자같이 부서지니 펴지니? 펴지죠. 그 부서지지 않는 이유가 얘를
꽝꽝 두드려도 이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돼? 이 금속 사이를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면서 이 결합을 유지를 시켜줘. 그래서 부서지지 않아. 펴질 거야. 그래서 전선과 연선. 그 다음에 5번. 금속은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낮을까 높을까? 높죠.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왜? 마찬가지 이 자유전자가 어떻게 돼? 금속 사이를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결합을 유지시켜주지. 그럼 녹이거나 끓인다라는 거는 이 입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멀리 떨어뜨리는 게 녹이거나 끓이는 거지. 근데 자유전자가 결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잘 녹지 않아요. 잘 끓지도 않아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으로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야. 금속은 이 자유전자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점들이 다 됐어? 그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는 얘는 상온에서 상온이 뭐야? 높은 온도야 평상시 온도야? 평상시 온도를 상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상이자.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 온도가 한 20에서 2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평상시 온도에서 보통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고체로 존재해요. 예외는 하나 있지. 너네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 하나 있죠. 네? 수. 수는 평상시 온도에서 액체로 존재해요. 얘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고체로 존재합니다. 녹는점 끓는 점이 높아서. 자, 이런 게 이제 금속과 그 다음에 금속 결합 물질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고 지루한데 이따가 노래 잘한다며 그런 소문이 있던데 심심한데 노래나 한번 뽑아볼래? 노래 못해? 그래? 시준이 노래 잘한다며 그럼 헛소문이 어디서 났나요? 그래?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친구들끼리는 노래방 이런 데 자주 가니? 여학생들은 막 자주 가던데 여학생들은 막 시험 끝나고 노래방 가고 남학생들은 뭐 시험 끝나면 시험 보느라 고생했으니까 같이 모여서 술 한 잔씩 하고 그러나? 아니냐? 그럼 뭐해? 같이 PC방 가? 게임방 가? 자, 173조.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화학 결합에서 어떤 결합들 배웠니? 이온 결합 배웠죠. 그다음 고온 결합 배웠고, 그다음 금속 결합 배웠어. 어때? 화학 결합의 세기. 자, 누가 가장 세냐 그거. 너네 화학 결합을 세게 하고 있어. 화학 결합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입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다는 거죠. 크다는 거죠. 아니? 야, 결합을 세게 한다는 거는 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세다는 거지. 그 인력이 세면 녹는 점이 어떻다? 높다 낮다? 높다. 그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원소와 원소 또는 입자와 입자의 결합하고 있는 결합력이 세면 인력이 세다. 그럼 녹는 점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누가
인력, 녹는점 또는 화학결합의 쓰기가 가장 세냐면은 공유결합 물질 중에 분자결정 아니면 공유결정. 그렇죠, 공유결정. 걔네들은 원소끼리 전부 다 공유결합하고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이, 그치? 그래서 공유결정, 다른 말로 원자결정이라고 하죠. 원자결정. 얘가 녹는 점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높은 거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기니까 걔네끼리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잖아, 그치? 기억나?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그 다음으로 세. 그 다음은 금속들. 방금 전에 배웠듯이 금속들은 자유전자가 입자 사이의 결합을 유지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가장 약한 거는 공유결합 물질 중에 뭐? 분자결정. 어린 같은 거. 얘가 가장 낮아요. 이런 게. 그래서 책에 그래프에 지금 녹는 점이 나와 있잖아. 다이아몬드 요것 중에 어디에 들어가니? 공유결정이지. 맞아? 다이아몬드는 탄소 한 가지가 공유결합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다이아몬드 얘가 거기 나와 있듯이 녹는 점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산화칼슘. 산화칼슘은 어디에 들어가? 이온 결합 물질이죠. 산화칼슘. 화학식은 어떻게 돼요? CA5가 되죠. 산화칼슘. 칼슘이 2 플러스, 산소는 2 마이너스. 1대1로 결합하면 되지. 그 다음에 산화알루미늄 어디에 들어갈까? 이온 결합 물질이지. 이렇게 산화알루미늄. 얘 왜 2개, 3개 붙는지는 알고 있죠. 알루미늄이 3 플러스야. 3 플러스짜리 2개라 산소가 2 마이너스죠. 2 마이너스짜리 3개. 그래서 중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칼슘. 칼슘은 이런 원소 중에 금속 원소죠. 이 금속 결합.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도 뭐야? 그 다음에 거기 그래프에는 안 나왔지만 얼음은 요거죠. 분자겠죠. 그래서 제너스도 좀 봐. 화학 결합력의 세기 큰 순서대로 입자 사이의 인력, 녹는 점이 큰 순서대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탐구 자료창이 있어요. 이거 여태까지 배웠던 거 정리하면서 한번 해보자. 자, 거기 탐구 자료창에 탐구가 너는 실험인데, 이거는 실제로 뭐 실험할 수도 있지만, 자, 염화나트륨이 있네요. 그 다음에 산화칼슘이 있네요. 설탕이 있네요. 책에는 한글로 써 있지만 화학식 좀 알아두라고 써주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있네요.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있네요.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얘 중에 어떤 건지 한번 골라주자. 자, 염화나트륨 무슨 물질이니? 저 중에 이온 결합이죠. 아니, 여기 이온 결합. 이온 결합 물질. 산화칼슘 이온 결합이죠.
비금속. 공유 결합 중에 설탕은 공유 결정이니까 분자 결정이니까 뭘 것 같아? 분자 결정이죠.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한 가지 원소가 막 공유 결합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 얼음 같이 이렇게 분자로 되어 있는 분자 결정. 다이아몬드 무슨 결합? 공유. 공유 결합 중에 원자 결정이야, 분자 결정이야?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이 되죠, 그죠? 알루미늄 무슨 결합? 금속 결합. 금속 결합. 금속이니까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럼 얘네들의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전기 전도성하고 녹는점이 나왔는데, 자 전기 전도성 먼저 볼게요.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 근데 그 책에서 지금 분류해 놓은 게 고체, 액체, 수용액 이렇게 나눠놨다. 자, 이온결합 물질 다 배운 거야, 똑같은 거. 고체일 때 전기 통해 안 통해? 아니요. 안 통하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고자도 이동하는 게 없다 그랬어, 그지? 이동하지 않는다. 그럼 이온결합 물질 액체일 때는 제요. 됐죠. 양이온과 음이온 이온화가 되면서, 그지? 이온들이 움직여 다니죠. 물에 녹이면 됐죠. 아, 원래 액체로 만드는 거는 이온화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냥 양이온, 음이온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지, 그지?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 분자에 둘러싸면서 떨어지는데 보통 얘를 이온화라고 보통 얘기해. 공유결합 물질, 고체일 때 전기 통해요. 안 통해, 그렇지? 액체 안 통해요. 안 통해. 물에 녹여도 안 통해. 근데 다이아몬드는 물에 녹니 안 녹니? 안 녹아요? 다이아몬드 안 물에 녹아요. 안 녹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탕은 녹아. 왜 안 녹는? 아, 얘는 왜 전기 안 통한다 그랬어? 입자들이 없대. 중성 입자니까. 네? 금속 고칠 때 전기 통해요. 통하죠. 액체일 때 통해요. 통하죠. 수용액은 물에 녹아 몰라요. 안 녹아? 몰라요. 안 녹으니까 우리가 표시할 수 없겠지, 그지?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을 보자. 녹는 점. 우리가 등수를 한번 매겨볼까? 자, 이 중에 녹는 점이 누가 가장 높을 것 같아? 자기야. 다이아몬드죠. 그치? 다이아몬드. 얘가 1등. 어디 갔어? 얘가 1등.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이지. 이온결합 물질이 두 개가 나왔는데, 누가 녹는 점이 더 높을까? AC에는 802 정도. 아, 누가 더 높을까? 숫자를 볼 수는 없잖아. 녹는 점은. 얘가 좀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 왜? 전하량은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온결합 물질의 요 인력, 전하량도 영향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도 영향이 있지만 지금 딱 봐도 전하량이 얘가 세잖아. 얘보다, 그렇지? 그럼 얘가 두 번째 녹는 점이 좀 높겠다, 그렇지? 그 다음은 얘. 그 다음 누구니? 알루미늄. 금속결합 물질, 그렇지? 알루미늄. 가장 녹는 점이 낮은 애가 누구? 이제 고온결합 물질 중에 분자입니다. 그지? 이렇게 우리 순서를 매겨볼 수가 있을 거고, 당연히 녹는 점을 외우는 건 아니죠. 이거 어떻게 외워? 그 많은 물질. 자, 그래서 저번 시간, 이번 시간 해가지고 이온결합, 음결합, 금속결합까지 좀 알아봤고요. 174쪽에 기본 문제 6문제 있네요. 이거는 지금 풀자. 그만. 갑자기 궁금한 거 하나 생겼는데. 네, 질문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